안녕하세요. 도라지 탐정입니다. 깊은 산 속의 헛간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나로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카나에게는 사건 2년 전부터 인터넷을 통해 호감을 가지고 사귀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자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임신한 아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를 알고 격분한 아내는 남편과 공모하여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여고생과 20대 부부 사이에서 벌어진 비극. 도라지 탐정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인구가 1000명도 채 되지 않는 마을에서 벌어졌습니다. 야마나시현의 하야카와초는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마을로 유명했는데요. 2021년 8월 31일 평온하던 마을에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드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있던 허름한 헛간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죠. 그녀는 와시노 카나라는 이름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사건 당시 도쿄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카나는 사건 발생 3일 전인 8월 28일 오후 3시경 친구들과 만난 뒤 5시까지 돌아올 것이라며 집을 나섰는데요. 카나의 어머니는 6시 반이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택에 있던 태블릿 PC에 누군가로부터 수상한 라인 메시지가 온 일까지 겹치자 그녀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죠. 경찰은 이 내용을 전해 들은 뒤 카나가 어떤 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됩니다. 카나는 평소 연락이 없거나 늦은 적이 없었고 여름방학이긴 해도 외출 이후에 학원에 갈 것이었으며 주변으로부터도 착실하다 평가를 받았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가방을 비롯한 짐 대부분이 방에 남아있었기에 가출 역시도 상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카나의 행적을 추적했고 결국 도쿄 스미다구의 한 주차장의 CCTV에서 그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카나는 어떤 젊은 남녀의 차량에 탑승해서 이동했으며 그 남녀가 코모리 쇼헤이, 코모리 카즈미라는 이름의 군마현에 거주하는 부부라는 것도 알게 되는데요. 대체 도쿄에 살던 여고생과 군마현의 20대 부부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었던 것일까 세간에 관심이 쏠리게 됩니다. 독자적인 전산망을 활용해 차량을 추적한 경찰은 8월 30일 19시 나가노현 타츠노초에서 문제의 차량이 주차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경찰은 쇼에이와 카즈미 부부를 추궁했고 두 사람은 카나의 시체를 유기했다며 순순히 자백합니다. 부부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색을 개시한 경찰은 야마나시현의 숲속 자물쇠로 잠겨있던 헛간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카나를 발견하는데요. 토지를 빌려서 사용하던 남성의 말에 따르면 동네가 평화로운 곳이라 평소 헛간을 잠궈두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카나의 시신이 발견되는 것을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자물쇠로 잠궈둔 것이겠지만 범행의 과정부터 실토까지 너무나도 허술한 부부였는데요. 그들은 왜 모범생인 카나를 살해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카나의 죽음이 뉴스로 전해지자 그녀를 알던 한 주민은 카나 양이 선물로 줬던 송사리를 아직도 키우고 있다. 친구들과 항상 자전거를 타고 와서 잘 노는 아이였다. 가족과 사이가 좋고 밝던 그녀가 죽은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어째서 착한 아이가 죽어야 하냐며 비통해할 정도였습니다. 사실 카즈미와 쇼에이는 경찰에 체포될 당시 사체를 유기했을 뿐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취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살인을 고백하게 됩니다. 경찰 역시도 카나를 죽인 이유에 대해서 추궁했고 부부는 결국 카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쇼헤이와 카나는 사건으로부터 2년 전에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였죠. 두 사람은 빈번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해졌는데요. 카나와 쇼헤이가 알게 된 것이 2019년, 쇼헤이와 카즈미가 결혼한 것이 2021년입니다. 시기를 고려해 볼 때 카즈미와 결혼하기 전부터 카나와 알고 지냈다는 것이 됩니다. 경찰의 수사에 언론의 이목이 집중되며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카즈미의 인생은 쇼헤이와 결혼을 하기까지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언론이 이 사건을 두고 아내의 질투가 불러일으킨 흉악범죄라며 대중에게 알린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군마현에서 자란 카즈미의 가족은 부모님과 남동생 이렇게 4명으로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가정처럼 보였지만 주변의 증언에 따르면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카즈미의 동네에는 토나리굼이라는 소단이 조직이 있었는데요. 그녀의 부모님은 동네 사람끼리 서로 돕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 토나리구미에 참가해달라는 권유를 받게 되자 이웃과 교제를 하고 싶지 않으며 절대 들어가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교류를 거부하고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지 않는 데다 늘 커튼을 치고 생활하기에 얼굴을 모르는 주민이 대부분이었죠. 이런 폐쇄적인 환경을 자처하는 부모 때문이었을까요? 카즈미의 동창들이 그녀에 대해 한 증언에 의하면 사회성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카즈미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지나치게 감수성이 뛰어나고 개성이 강해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인데다 가끔 특이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나의 예로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녀는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의 성이 쓰인 이름표를 붙이지 않고 삶은 계란이라는 별명을 달고 일했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동료들 사이에서는 강렬한 인상을 남겼죠. 그러던 그녀는 첫 번째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마을 주민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카즈미가 여기로 이사 온 것은 약 1년 전쯤 일이었어요. 지금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같이 인사를 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아이가 3명 있다고 들었는데 애들 소리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전부 친정에 맡겼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몇 달 지나지 않아 카즈미는 또 다른 남성을 데리고 와서는 주변 주민들과 마주치자 조금 쑥스러운 듯이 성이 바뀌었습니다. 새 남편이 생겼어요.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이 새 남편이 바로 이번 사건의 공범 쇼헤이입니다. 주변에서는 이사 온 지 몇 달 만에 남편이 바뀌었다며 화제가 되었다고 하죠. 고령의 노인이 많은 마을이라 더욱 인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결혼은 남편의 난폭한 행동이 문제가 되어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앞서 주민과의 인터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녀는 육아를 포기하고 아이 셋을 친정에 맡기고 손을 떼었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부모님이 잘 보살펴 주었는지 아이들은 제대로 학교에 다닐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카즈미의 부모님이 손주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가 언제 첫 번째 결혼을 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이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사건으로부터 7년 전 21살의 나이에 이미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쇼헤이는 애니메이션이나 서바이벌 게임을 좋아하는 이른바 오타쿠로서 그 또한 중학교 시절부터 평범하지 않았다는 주변인들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건이 화제가 됐을 당시 쇼헤이의 동창의 인터뷰에 따르면 항상 행동이 이상하고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고 친구도 별명도 없이 항상 교실 구석에 있는 아이였다고 하는데요. 중학교 시절부터 폭탄을 만들어 잔인한 일을 벌이겠다거나 정체모를 알약을 들고 다니는 등 위험한 모습을 보여서 주변으로부터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창은 뉴스에서 글을 보고선 날카로운 눈매는 여전하다고 생각했다고 하죠. 쇼헤이는 인터넷을 통해 카즈미와 알게 되었고 가족에게 아는 사람이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한다며 군마현에 살던 그녀를 데리고 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데요. 쇼헤이는 집에서 과묵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행동에 부모님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카즈미는 한술 더 뜨는 사람이었죠. 그녀는 쇼헤이의 집에서 동거를 하게 되었음에도 집안일을 한 번도 거들지 않는 것은 물론 칠칠치 못한 복장으로 집안을 돌아다녀 쇼헤이의 남동생이나 가족들을 곤란하게 했습니다. 카즈미가 쇼헤이와 그의 부모님들과 함께 생활하는 기묘한 동거가 2개월 정도 지난 뒤 쇼헤이는 혼인신고를 하겠다며 통보하는데요. 부모님은 그가 생활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불안하지만 탐탁치 않은 마음으로 결혼을 승낙합니다. 그의 집안에 발생한 풍파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카즈미가 이미 아이가 있음을 감추고 있던 쇼헤이는 그녀 앞으로 육아 지원에 관한 우편물이 도착하고서야 이를 고백해서 부모 마음에 큰 상심을 주죠. 수상한 금융기관에서의 우편물도 있었습니다. 쇼헤이의 어머니는 집에 빚 독촉장이 온 것을 보고 카즈미에게 추궁을 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전 남편이 온라인 게임을 하다 만든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고 쇼헤이는 이 빚을 함께 갚겠다고까지 합니다. 어머니는 카즈미에게 친정에 맡긴 아이들을 데려오고 아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을 권유하지만 잔소리를 듣기 싫다며 귀를 닫아버리는 형국이었죠. 언제나 애매한 태도로 대답을 회피하고 아들의 인생까지도 망가뜨리려는 며느리는 쇼헤이의 부모님에게 큰 고민거리였습니다. 두 사람 역시 눈치가 없진 않았기에 사전에 아무런 논의도 하지 않은 채 앞으로 둘이서 함께 살아갈 것이니 내버려 두라. 만약 찾으려고 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위협인지 통보인지 모를 편지를 남기고 사라졌는데요. 이것은 2021년 7월 22일 카나의 사망으로부터 1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쇼헤이는 당시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지만 직장의 퇴사 의사를 밝히지도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퇴사 대행 서비스를 통해 다니던 직장에 업자를 보내 퇴사 절차를 진행한 것이 전부였죠.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무단 결근을 하더니 퇴직 절차를 대행하겠다는 업자까지 나타났으니 참 곤란한 상황이었겠다 싶은데요. 그는 퇴사 의사도 남의 손을 빌어야만 했던 사람이었지만 부모님은 그래도 아들 내외를 걱정하며 얼른 집에 돌아오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독립해서 어려운 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죠. 하지만 두 사람에게 이런 바람은 닿지 않았습니다. 한 달 뒤 쇼헤이는 카즈미와 함께 카나의 살해에 연루된 범죄자가 되었죠. 사건 당시 쇼헤이의 부모는 취재를 요청한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아들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가나의 부모님이 이제 무엇을 의지하고 사실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할 수만 있다면 아들이 카나를 대신해 희생을 당했더라면 어떻게든 그녀만은 지켜줬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죠. 부모님은 아들의 잘못을 대신 사죄하는 한편 카즈미와 그녀를 만난 이후에 쇼헤이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며느리가 질투가 심하고 성격에 모난 부분이 있었으며 아들이 카즈미를 만나고는 자신들의 말을 더 이상은 듣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죠. 사회성이 결여되고 모난 성격이었던 카즈미. 그녀에 의해 더 엇나가기 시작한 쇼헤이. 대체 부부가 독립을 시작한 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카나를 살해하는 범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일까요? 카즈미와 쇼헤이 부부의 살해 동기에 대해서는 세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진술에 따르면 카즈미는 카나를 쭉 질투해 왔다고 하는데요. 전 남편의 가정폭력으로부터 구해줬던 쇼헤이가 카나와 바람을 핀다고 생각하니 질투심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2021년 7월 사건이 발생하기 1개월 전 쇼헤이는 카즈미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카나와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두 사람은 2년 동안 트위터를 통해 교류해왔지만 직접 만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는데요. 비밀스런 만남은 얼마 가지 않아 카즈미에게 금세 발각됩니다. 카즈미는 쇼헤이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보았고 카나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자신의 남편에게 격분한 나머지 3자 대면을 요청하게 되죠. 8월 28일 쇼헤이는 카즈미의 분노에 마지못해 도쿄에 살던 카나를 불러 차에 태운 뒤 군마현 시부카와시에 있는 자택으로 이동합니다. 자택에서 세 사람이 하루 숙박을 하던 시점까지는 카나는 살아있었습니다. 쇼헤이와 카나가 서로의 연락처를 카즈미 앞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세 사람의 문제는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요. 카즈미는 카나를 집에 보내자고 말을 하던 중 무슨 심경에 변화가 생겼던 것인지 그녀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쇼헤이는 카나를 죽이겠다는 카즈미의 말에 공모하게 되어 결국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인데요. 둘은 카나가 누군가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그녀의 휴대폰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30일
야마나시현 하야카와초의 산중 헛간으로 카나를 데려가 그녀의 목숨을 빼앗습니다. 카즈미는 사건 현장인 헛간으로 가서까지 도저히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아 카나를 해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확보된 영상을 확인해보면 2021년 8월 27일 부부가 자택을 나와 차로 이동하는 장면, 28일 밤에 카나를 태운 차에 내려 자택에 들어가는 장면, 다음 날인 29일 밤 다시 집을 나와 이동하는 장면이 남아있는데요. 그들이 집에서 나설 때부터 살해에 필요한 도구들을 차에 실었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잔혹한 범행이 사전에 계획된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듯 현재까지도 입을 침묵하고 있는데요. 만약 하나의 살해가 계획적이었다는 것이 인정되고 미성년자 유괴가 더해질 경우 사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높은 상황입니다.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카즈미는 범행이 일어났던 2021년 8월 그녀의 트위터에 현재 임신 3개월이라는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데요. 후속 기사가 없어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카즈미는 작년 3월 형무소에서 아이를 출산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도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두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가해질지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까지 다룬 사건에서 임신부가 희생된 적은 있었지만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없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잉태하고도 타인의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그 잔혹성이 더욱 부각되는 사건인데요. 쇼헤이와 카즈미가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범죄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SNS를 통해 만나게 된 여고생을 20대 부부가 공모해 살해한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